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가 엔비디아의 주가가 향후 10배 이상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포브스는 10대1 액면 분할을 단행한 엔비디아의 주가가 2년 이내로 또다시 $1,000를 돌파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가격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기준 미국에서 평균 중고차 가격은 작년보다 3.6%가량 하락했지만 테슬라의 가격은 평균 28.9% 하락해 자동차 브랜드 중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9개 종목이 일반 청약을 연달아 실시하는 공모주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1년여 만에 증시에 입성하는 리츠를 비롯해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거둔 기업들이 잇따라 청약에 나서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WWDC가 오늘 개막합니다. 이 자리에서 애플은 차세대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할 예정인데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 전반에 적용이 될 계획입니다. 오늘 AI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강한 고용 지표의 여파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의 노동부에 따르면 미 5월 비농업 고용은 27만 5천 명가량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를 8만 5천 명가량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 임금 인상률 역시 4.1%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요. 이전에 50%대를 웃돌았던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날 45%로 절반 이하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또 전날 유럽 중앙은행이 쏘아올린 금리 인하 신호탄에 찬물을 끼얹게 된 고용시장과 더불어서 민주식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죠. 게임스탑의 주가가 이날 40% 가까이 곤두박질 치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더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 오늘 우리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증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1.2%대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오늘은 0.95%, 1%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게 되면서 2,670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시장에서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46% 내리면서 86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출회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이 전거래일 갑작스러운 급등에 이어서 오늘 다소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양대지수가 나란히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2025년 HBM 수요가 전년 대비 97%가량 증가한 22억 3천만 기가바이트에 달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수요 폭발에 대응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관련 설비 투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고요. 또 마이크론도 지난해 6월 HBM3E에 대한 신규 공장 가동을 시작했죠. 이 공장이 준공된 후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당분간 현재의 HBM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장은 그냥 이 정도면 소소하게 끝났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13일 날 FOMC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저는 금리 인하를 이번에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는. 유럽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으니 미국도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금리 인상은 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저는 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장을 보면은 금리 인상할 거면은 지금도 막 이유 없이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시작하면은 더 폭락하거나 그럴 텐데 일본 시장도 안 빠지고
뭐 그냥 여기서 잘 횡보하죠. 이렇게 옆으로 이중바닥형처럼 보이기도 하고 수레병처럼 보이기도 하고 쐐기형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얘네들도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 올라갈 테니까 그때 따라가려고 모양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자,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다 해서 13일 날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도 급등 안 나옵니다. 급락도 안 나와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급등도 급락도 없이 그냥 뭐 박스권에서 미국 시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이미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점에서 놀고 있는 시장이죠.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싸움인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번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또 달리겠죠. 위쪽으로 열심히 달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2,800을 드디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자,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미국장 옆으로 횡보할 때 코스닥도 이렇게 이중바닥형으로 모양 만들어 놨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이중바닥형 만들어 놨죠. 걔네들이 금리 인하 시작해서 확 하고 튀어 올라와서 또다시 역사적인 신고점 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점은 아니더라도 이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그래서 IT주들 다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이제 나와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급등을 하고 반도체 지수가 또 다시 급등을 하고 엔비디아가 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되게 좋다는 얘기 나오고 뭐 기사만 봐도 계속 그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다시 또 갈리면 그때 가겠죠. 근데 지금 못 가죠. 미국이 금리 인하 발표를 오늘 하면 될 텐데 그렇죠. 오늘 금리 인하합니다 하고 오늘 10일 날 발표하면 될 텐데 13일 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못 가요. 못 가고 그냥 박스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된다? 튄다. 지금 유럽도 했기 때문에 할 거다라는 게 일단 대부분의 중론이고. 자, 그러면은 뭐 IT 말고 그럼 또 뭘 해야 되느냐?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 AI 수요 폭발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반도체, IT, 장비 이런 애들 말고 원전 테마, 그다음에 전선 전기, 뭐 그다음에 그거 쿨링 시스템. 최근에 LG전자 급등했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그런 쪽들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수요 폭발로 인해서 그러니까 로봇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선, 전력, 원자력 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슬슬 움직이는데 그쪽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T뿐만 아니라 원전, 그다음에 전선 이런 애들도 이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인공지능 AI 수요 폭발로 인한 그런 부족 현상을 원자력도 지어야 되고 그렇죠? 원전 테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체코 원전, 영국 원전 뭐 이런 등등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원전 다들 또 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주로 움직였었던 애들 위주로 보면은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저희 방송사와 그리고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오랜만에 또 나와줬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 유리기판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태양광 섹터로도 들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의 흐름 살펴보자면요. 4.37% 현재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33,950원 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주성인데 이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 다 올라갔는데 얘는 신고가권에서 바닥입니다. 그렇다 짜지는 않아요. 뭐 10,000원대서부터 움직였던 애라 얘도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인데 근데 신고가권에 있는 애들은 지금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800% 올라갔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뭐 그쯤 갔을 거예요. 쟤도 한 800%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그리고 PSK홀딩스 뭐 이런 애들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태성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올라갔고 테크인도 많이 올라갔고 주성엔지니어링도 가기는 갈 텐데 그래서 최근에 막 좋은 기사가 이틀 전에 나와서 확 강하게 움직였다가 좀 흔들었다가 또 다시 반등 줬는데 그때 수급이 꼬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얘네들 매수할 것 같다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도로 주워 담았습니다. 팔았던 것 도로 외국인들이 주워 담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죠. 미국 대선도 있고 지금 유럽 금리 인하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미국도 올해 한 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 아니면 빵번 할 거냐, 이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하기는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잖아요. 결국은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과거에도 그랬어요. 한 번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2번 하고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2번 하고 안 할 줄 알았더니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7번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그렇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안 할 것 같다가도 금리 인상 한 번, 2번 하고 말 것 같으면 해서 한 번, 2번 하는 게 아니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계속 올라가고 얘네들은 그렇더라고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하고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2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서도 뭐 계속 그렇게 갈지 안 갈지 계속 그렇게 밀당을 하는데 한 번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또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IT 섹터들이 오늘도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PSK 등등 뭐 나쁘지 않아요. 미국장이 FOMC를 앞두고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FOMC가 끝나고 나서 결과가 좋았을 때에서 올라갈 일이 있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IT 섹터 먼저 갔던 애들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얘네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 뭐 미리 알 수도 없겠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지금 고점이 떠 있는 한미반도체가 20% 빠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PSK홀딩스가 하한가를 가야 되고 물량이 터져갖고 죽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 없고 계속 고점에서 놀죠. 그럼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웬만하면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뭐 최소 못해도 동결일 거고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갖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함께 살펴봤는데요. 매수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종목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6월 3일과 4일 만나봤던 한미반도체 14만 1,600원에 공략해 봤는데요. 우선 3일은 15%가 넘는 강한 슈팅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4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6월 5일 주성 엔지니어링 32,200원에 접근해봤는데 현재 14.29%, 15%의 수익률을 향해서 강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6월 7일 원희 QNC 36,000원 선에 공략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525.3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황 다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다뤄봤던 이 원희 QNC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목표가 지금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며칠 전에 되었던 원희 QNC는 가격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라고 미리 그렇게 얘기했죠. 안 들어올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날 너무 급등을 해서 자, 차트를 보면은 자, 얘는 지난달 5월 9일 날 딱 한 달 됐네요. 5월 9일 날에 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이따가도 얘기하겠는데 여기서도 공략했던 종목이고 근데 이거 바닥주로 준 게 아닙니다.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신고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닥이 아니고 많이 올라온 상태에 줬는데 급등하고 올라갔더라. 지금은 바닥에 쑤셔박혀 있는 애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물려 있고 물량이 많아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또 물타기를 하죠. 또 반도체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안 가는 거예요.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들? 바닥으로 계속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계속 뚫고 내려가는 애들은 되게 늦게 움직여요. 지금은 뭐가 움직이면 이미 벌써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사지도 않지만 갖고 있다면은 무섭다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걸 다 누가 갖고 있어요?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 지금 다 보면 PSK홀딩스부터 해가지고 한미반도체 다 보면 기가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바닥에서 1,500%, 2,000%, 3,000% 올라갔는데 기가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달 전에도 2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쟤네들이 멍청이냐? 아니다. 멍청이가 아니고 얘네들이 앞으로의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난 아니게 크게 확장될 거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서 모으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했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허튼 짓은 안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 어쨌든 그래서 원익 QNC 고점을 뚫고 올라갔는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은 가격이 안 돌아왔으니까 미도달이지만 지난달 5월 9일 날에 들었던 기준으로는 이따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작년에도 추천했던 원익 QNC였는데 강하고 좋은데 더 갑니다. 더 가요. 이렇게 안 죽을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고점이 돼서 35,000원 떨어지고 3만 원 내려가고 25,000원 내려갈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기보다는 그렇게 먼저 볼 가능성보다는 이걸 7만 원, 8만 원, 10만 원을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만 원으로 떨어져서 이게 떨어지는 게 반토막 날 가능성보다는 4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갖고 100% 이상 수익 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그래요. 시대가. 수급도 그렇고 생각을 해봐요. 기가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데 이게 2만 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어요. 이게 10만 원 가고 20만 원 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앞으로의 인공지능이 그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아마 여러분들 50년 지나면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나이는 뭐 30대, 20대면은 그때까지는 뭐 정정하게 살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IT는 50년, 100년 앞으로 이후에서도 저 죽고 나서도 계속 발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됐는데 올해 내년에서 이게 위험할 리가 크게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2만 원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해 내년에서 8만 원, 10만 원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제가 이걸 리딩을 할 건데 계속 매일같이 아주 지겹도록 얘기할 건데 8만 원, 10만 원 갔을 때에서 그때 그게 진짜로 갔네. 그냥 그때 그냥 4만 원에도 살 걸 하는 생각을 분명히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깡패라 그러죠. 수급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 다음은 급등 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원익 QNC. 그래요. 이게 이제 작년 6월 13일입니다. 작년 딱 이제 1년 됐네요. 작년 딱 요맘때 원익 QNC를 드렸었는데 6월 13일 날 여기서 이때도 엄청 바닥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모양이 여기서는 좀 만만했죠. 뭐가 만만했냐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을 받고 거의 1년 넘게 1년 정도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이제 돌아 올릴 것 같은 느낌으로 여기를 돌파를 했으니까 그래서 6월 13일에 추천해놨는데 수익이 났죠. 근데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장 맨날 올라가고 일본 시장 맨날 올라가고 걔네들 신고가 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때 다들 실망을 하고 다 미국 주식 다 넘어가 버렸죠. 이게 작년 일입니다. 작년 6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 해외 주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 주식 올라가기만 해봐라. 다 미국 주식으로 가버릴 테다.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은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미국 시장을 가면 그러면 또 한국 시장이 또 전 세계 또 1등 될 수도 있고 원래 거꾸로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면 돈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어쨌든 그때 이후에서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게 수익률이 53.8%입니다. 뭐 엄청나기까지는 아니네요. 엄청나게 가겠죠. 앞에 이제 153%, 뭐 253%로 바뀌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거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 스스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뭐하러 팔아요? 정신없게. 그냥 갖고 있으면 200%, 300% 먹어줄 텐데. 그래서 작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필요도 없습니다. 하이닉스 제가 뭐 100만 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걔가 100만 원 가면 얘는 40만 원 가겠어요? 그럼 여기서 얘도 10배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향후 3, 4년 뒤에 오겠죠. 하이닉스 10년 뒤에 오겠고 그런 일이 꼭 오기를. 자,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자주 이제 읽어드리는 종목인데 모양을 만들어 놓고 튀진 않는데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좋은 얘기 나오면 다시 외국인들이 사 들어오겠죠. 그리고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흐름은 양호. 그래서 수익률은 지금 1등입니다. 812%.
자, 두 번째. 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이것도 2월 6일 날에 드렸던 건데 그냥 강한 종목은 그냥 수익이 좋아요. 이것도 90%. 자, 그리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뭐 여기 지금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FOMC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돌파하고 세게 올라가고 싶지만 눈치를 봐줘야죠.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거의 FOMC 때 금리 인하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동결이지만 다음에는 하겠지라는 얘기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100년 동안, 뭐 1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1억 년 동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기대감만 주면 돼요. 다음 달은 할 수 있다. 다음번엔 할 수 있다. 다음 달엔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100년 동안 안 해도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기대감은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금리 인하 했더니 그 다음에는 올릴 건데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겠죠. 하겠죠.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뭐 지금 증권사에서는 뭐 원래는 한 2, 3주 전에서는 29만 원까지 얘기 나왔다가 뭐 오늘 어느 증권사에서 24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30만 원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고 30만 원으로 잘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다음 PSK. 얘도 지금 신고가 패턴 오늘 뚫었죠? 수익률이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58%까지 올라가 있고 이제 신고가 뚫었으니까 이제 계속 가야지 위로. 얘가 계속 올라가줘야 주성이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신고가에 있는 애들이 계속 올라가야. 그리고 이것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이게 1로 떨어져서 만날 가능성, 2만 원으로 만날 가능성보다는 얘도 6만 원, 8만 원, 10만 원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IT주는 다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줘야 6만 원, 8만 원, 10만 원 가면 현재 자리에서도 100% 수익 나고 바닥인 사람들은 400% 수익 나고 그래야 주성이도 거기서 4만 원, 5만 원, 6만 원 올라가서 지금 갖고 있는 싸게 산 사람들은 50%, 60% 수익 날려면 얘네들이 100%, 200%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올라가는 거는 주성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 다 폭등하라고.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얘도 신고가 패턴. 강하죠? 강해요. 최근에 이상한 얘기 나왔다가 다시 들어주죠. 이상한 얘기. 그 하나에서 얘기 나왔던 건데 이미 공개 방송에도 얘기하고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테스트용으로 들여온 것뿐 뭐 본격적인 것도 아니고 한 단계 기술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고가를 뚫을 거고요. 131%. 자, PSK 홀딩스 가겠습니다. 이번엔 PSK 홀딩스. 좀 전에 봤었던 PSK의 지주회사죠. 얘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내려와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내려가네. 그래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입니다. 안 내려온다는 얘기는 들고 있는 애들이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조금 흔드니까 그나마 조금 갖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던지죠. 차라리 안 보면 안 던지는데 보면 던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러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에코프로 BM, LNF 많이 올라간 줄 알고 던졌더니 그 자리에서 700%, 800%, 1000%도 올라가더라. 그게 2차 전지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100%, 200% 먹고 팔아갖고 좋아했더니 8000%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에코프로에서 나왔던 흐름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일단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이 얼마를 됐든 간에 일부를 팔고 갖고 있다면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7.7% 수익률. 근데 이것도 올라갔을 거예요. 89.1%. 조금씩 올라가죠. 다음은 이제 원익QNC. 아까 얘기했던 건 작년이고 이건 올해 원익QNC 아까 전에 봤었던 거 기준으로는 16.5% 수익이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것도 또 최근에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한 거 최근에 강했던 거 그냥 조금 흔들 때 그냥 사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먹는다고. 단타 매매가 너무 쉽다고. 6월 3일 날에 들었는데 15.1% 수익 나왔죠. 자, 다음 주성엔지니어링. 최근에 흔들릴 때 그냥 샀더니 어제 그저께 급등락 나오면서 14.3% 수익 나왔죠. 근데 더 가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자, 주성엔지니어링 가겠습니다. 자, FOMC가 13일 날에 있고요. 그렇게 크게 안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하를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그 느낌은 FOMC 당일
당일 이제 미국 선물의 흐름을 보면 대충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변동성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얘가 튈 수 있으니까 올라간 게 없잖아요. 딱 튀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34,000원, 34,000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안 물려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그다음 기존에 이거를 뭐 지난달 5월 달서부터도 강하게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거의 대부분은 32,000원대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32,000원대. 왜냐면 32,000원대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5월 달에 많이 얘기하면 여기 지금 얘가 형성돼서 움직이는 게 얼마예요? 32,000원대, 33,000원대 여기서만 자꾸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게 샀는 사람들이 35,000원입니다. 35,000원 산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해드리면 그거 물린 거 심심할 때마다 수익 날 거니까 걱정이 되면 수익 날 때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살짝 들어가고 이렇게 빼꼼빼꼼 머리 들면서 수익으로 나는 거는 어렵지도 않아요. 35,000원은. 근데 문제는 팔았더니 갑자기 얘가 발동 걸려갖고 4만 원 넘어가고 5만 원 가버리고 6만 원 가버리고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IT는 그래요. 얘가 특출나게 좋아서 그런 게 물론 회사가 특출나게 좋은 건 맞아요. IT 기업 중에서는. 그건 맞는데 주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오히려 특출나게 강하게 움직이는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다음에 태성이라든지 테크윈이라든지 PSK홀딩스가 더 특출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근데 얘도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서 물려도 이런 애들로 갖고 놀고 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10%씩 나오는 거 단타를 쳐도 되는데 일부 물량은 좀 갖고 있으세요. 왜냐면 지금 IT 움직이는 거 흐름을 봐서는 조만간 IT주들이 한번 날뛸 것 같아요. 우리 미쳐 날뛴다 그러잖아. 한번 날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조짐도 보이고 아마 그게 이제 FOMC 결과가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됐을 때 미국의 나스닥이 한번 더 튀고 여러분 2분기 실적 발표 7월 달서부터 하거든요.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이미 벌써 나온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은 2분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2분기가 더 좋습니다. 3분기가 미국이 더 좋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분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IT는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언젠가는 미쳐 날뛰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거 시가총액 조단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 매수가까지 만나봤는데요. 34,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종목 상담 문을 열어봐야겠죠? 저희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LS 머트리얼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36,600원 말씀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의 강한 슈팅을 보여주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이 LS 머트리얼즈. 현재가 34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 장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수혜주에 해당이 된다는 한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코멘트를 보내주셨는데 지금이 매도 타이밍인지 참 고민이 됩니다. 주가가 추가로 오르게 된다면 얼마까지 오를까요? 저희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처방 듣고 오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풍력주 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지금 엮여 있어가지고 저는 이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인프라 투자하기 딱 좋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미국 대선에 자주 엮였던 섹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저는 좋게 봅니다. 근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매수 가격이 지금 딱 그 저항대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나와줄지 아닐지 그것도 좀 미정입니다. 일단은 전망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움직임은 올해 연말 끝까지 봤을 때에서 이거보다는 더 방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참을 수 있으면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근데 지금 뭐
이제 방산주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전 테마, 그다음에 전기, 전력, 그다음에 지금 뭐 오늘 보면은 그 빙글에서부터 해갖고 뭐 음식 중에서 여름 그 수혜주들로 엮이는 이제 걔네들도 지금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온도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42도, 뭐 45도, 어떤 지역은 50도까지 올라갔고 지금 그게 점점 미국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최고조가 아니고 걔네들도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 더워지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 현충일 때 그때서부터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얘네들 7월, 8월 계속 더워요, 얘네들도. 그래서 곧 이제 얘네들도 뭐 45도, 뭐 48도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7월 이제 앞두고 이제 더워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전력, 전기, 뭐 원전 이런 애들로 이슈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있을 수 있죠. 근데 걔네들보다는 이슈가 항상 이럴 때에서는 좀 뒤쳐졌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도에서 비중을 한 조금 줄였다가 뭐 3분의 1을 줄이든 절반을 줄였든 수익 나면 줄였다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원전이나 아니면은 뭐 전선 전기나 이런 쪽으로 돌려도 돼요. 어차피 거기도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이슈가 되는 쪽이고 LS 머티리얼도 그런 쪽인데 그래서 일단은 좋게는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사고팔고가 유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미 대선 테마로 엮여면은 이것도 뭐 4만 원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참을 수 있으면은 4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저는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요. LG전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원에 7%예요. 10만 원에 7%. 어제 오늘 사신 것 같은데 5월 30일 날 샀어요. 5월 30일 날. 그러면 수익이 확 났는데 안 팔고 났더니 다시 내려온 거네요. 예. 그냥 갖고 있어도 돼요. 얼마쯤 갈까요? 뭐 일단 다시 궁금해가지고. 11만 원 정도 오면은 거기서 한번 팔까 말까 다시 고민하는 자리고 그 전까지는 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1만 원까지는 다시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인 거지. 그 11만 원 가면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드릴까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그 선생님 말씀 내가 명심할게요. 근데 최근에 했었던 그 LG전자가 왜 올라간 건지는 아시고 계시죠? 잘 몰라요. 아, 잘 그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공냉식인데 사실 순행, 액체식으로 하는 게 이게 제일 효율이 더 좋거든요. 예. 근데 이 LG전자가 그런 쪽으로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또 에어컨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로 움직였던 건데 다시 이슈는 될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네. 에이징랜드요. 에이징랜드? 네네. 에이징랜드.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58,600원이고요. 비중 15%. 58,600원에 비중 15%. 네. 일단 수급은 꼬여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뉴로모픽으로 한번 엮였었던 건데 엮인 거 치고는 한 2달 동안 빠지고 있으니까 2달만 석 달 정도 빠져야 돼요. 맞아요. 그래도 IT라서 다행입니다.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얘가 대부분 이렇게 수급이 꼬이는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늦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네.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실적은 좋네요. 여기 봐봐요. 실적은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우상향으로 많이 증가하네요. 매출액도 400억 하던 애들이 700억 하다가 지금 1,300억까지 늘어나네요. 장사는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고 갈 때 되면 가겠네요. 얘네. 근데 수급만 꼬인 게 지금 하나가 좀 오점이고 나머지들은 뭐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으니 버티세요. 아, 그러면 조금 한 5%만 더 매수하면 어떨까? 추가 매수할 가격은 조금 때는 낮춤. 네. 근데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걸 알면 신이겠죠.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유럽도 예. 했으니까. 안 하더라도 다음에는 하겠죠. 어쨌든 그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양봉이 뜰 거예요. 얘도. 이렇게 양봉이 뜰 겁니다.
그 양봉 뜨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아, 양봉이 안 뜨고 사게 되면 만약에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금리를 동결해 버렸네. 그럼 또 머리 아프죠. 또 한 달, 두 달 또 계속 또 옆으로 행보하고 안 올라가고 차라리 그럴 거면은 지금 전선, 전기, 전력 테마였으면 30%, 50%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으니까 올 여름은 원전 테마하고 그다음에 IT 이슈도 많아요 지금. IT들도 지금 뭐 인공지능 뭐 한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잘 얘기 안 하죠. 인공지능 테마의 그쪽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이런 테마주들이 실적이 되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실적이 되니까 에이징랜드 얘는 좀 괜찮겠네요. 일단 기다려 보세요. 양봉 뜨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게 되고. 아, 예, 알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장의 표적 종목인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보고 갈 텐데요. 지금 시각 3.94%, 4%에 가까운 낙폭 보여주면서 34,1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0.9% 여전히 1%에 가까운 낙폭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6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이후에 바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41%가량 조정받으면서 86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는 양대 지수. 이 중에서 저희 과연 어떤 점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중간 시황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이는 것 중에 이제 뭐 새로는 아닌데 거의 오늘서부터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죠. 뭐냐면은 자, 차트 한번 볼게요. 혜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 빙그레, 농심은 원래부터 움직였었죠. 라면 때문에. 자, 농심 차트는 한번 볼까요? 라면 때문에 움직였던 건데 얘네들도 뭐 음료수 팔겠죠. 딱히 지금 농심에 파는 음료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농심 하면 라면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지금 음식 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새롭게 이제 보이거나 하는 애들이 혜태제과식품 갑자기 급등을 하죠. 이거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크라운제과 얘도 갑자기 21%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빙그레, 빙그레도 마찬가지.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최근에 뭐 김이라든지 아니면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수요가 갑자기 해외로 많이 수출돼서 그거 말고도 지금 여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엄청 지금 더울 거라는 전망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아니에요. 제 생각은 아니고 전 세계 그럴 거라고 기상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이미 시작됐다 그러죠. 동남아나 아니면은 뭐 인도나 아니면 사우디 뭐 이런 중동이나 이제 미국도 지금 더위가 엄청나게 심하겠고 몇 도냐면은 43도, 44도, 45도 이 정도가 찍혀요. 이 정도가 찍히고 많이 찍히는데 50도도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게 얘네들이 이제 더위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6월 6일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더 더워진다는 얘기예요. 습하고 덥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더울 때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제가 관련주 움직이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관련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올해 또 원전 또 이거 뭐 전기 왜냐면 전기 수요 안 그래도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력 수요가 딸릴 거라고 이게 부족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급변하는 기후가 자꾸 탄소가 증가해서 그런지 계속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력 수요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나라도 원전을 계속 지어야 된다. 뭐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지구 온도가 시원하면 괜찮아요. 뭐 여름 돼도 뭐 한 20도 정도 되고 25도 되고 서늘하고 막 이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엄청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돌렸는데 에어컨 그 전기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원전 전기 이게 다시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든 올 여름에서 그런 전력 수요로 인해서 이제 블랙아웃도 얘기 또 나오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슈가 될 것 같으니 일단 지금 제가 주 보면서 원전 테마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 수요로 인한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들이 올 여름에서 여러분들한테 봐야 할 왜냐면 7월달, 8월달에 또 2분기 실적 발표란 말이에요. 그때에서 또 봐야 할 섹터들은 그쪽이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장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1,648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장의 흐름부터 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0.83% 상승하면서 1,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첫 주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실률이 좀 크시다 보니까 고민도 많으시고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처방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21,648원. 여기서 고점에서 물렸네. 바닥에서 이런 데서 갖고 있었으면은 뭐 그냥 편안하게 갖고 있으면은 된다. 수익이 이미 나 있는 상태라면 그냥 가져가면서 수익 더 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물린 자리가 엄청난 저항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해운업 쪽으로 공략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물리기 딱 좋은 자리. 그러니까 거기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물리기 다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올라올 대로 이제 점점 저항이 이제 심해질 텐데 손절을 생각을 한다면 2만 원까지는 버텨보세요. 2만 원까지 꼭 간다는 얘기는 아니래도 지금 거래량이 실리고 있고 하니까 한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고 잘 가면 이제 2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손절을 라인을 터치하면은 손절을 한번 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서 15,000원 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상담 의뢰해 주시면 다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현재 73,000원, 보유 비중은 5%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0.16%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31,9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마찬가지로 현재 손실률이 좀 극심하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코스모화. 그래요. 질문 잘 주셨어요. 요즘 들어서 하도 제가 작년에 안 좋은 얘기했더니 2차 전지 질문들이 작년에서 제가 하도 안 좋은 악담만 들어올 때마다 반토막 난다 하도 악담을 했더니 그 작년 얘기. 재작년. 그랬더니 저한테 2차 전지 질문하신 분이 없어요. 아마 이분은 새로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2차 전지 질문 들어올 때마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 단타만 되고 많이 박살나면 들어가서 단타만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2차 전지 질문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상담은 중간중간에 해드리기는 해요. 밑에서 사면은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다. 자, 그리고 저는 그 코스모화학으로 원래 코스모 신소재 추천했고 코스모화학도 추천했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너무 잘 가서 제가 코스모화학을 치킨 종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00원 들어가서 치킨 먹으려면은 그래도 돈 그렇죠? 몇만 원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어쨌든 10만 원 들어가든 10,000원 들어가든 그 돈으로 치킨 먹을 수 있게 치킨방 예전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종목을 줬다가 안 움직여서 욕먹은 자리가 저기 8,000원짜리 10,000원짜리예요. 2000 여기거든요. 어디였지? 2020년 여긴가 보다.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저는 이걸 확신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면 최소한 치킨 가격은 나온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너무 좋고 편하다. 왜냐면 다들 2차 전지가 다 갔거든요. 이때 당시 드렸던 P&E 솔루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죠? LNF도 급등했고 이미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이미 급등이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도 급등을 했고 이때 후성도 먼저 급등했을 거예요. 후성도 되게 늦게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그것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다 먼저 다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 혼자만 올라간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10,000원 이하에서 사면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해놨더니 여기서 안 갔죠. 여기서 여기 뭐 7,000원인가? 그래서 한 20%, 25% 깨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안티들이 한 100만 명 이제 막 드글드글 할 때쯤에서 급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가 수익이 났죠. 그랬던 종목이 바로 코스모학인데 그 100%만 갔으면 배가 덜 아팠을 텐데 10,000원대에서 얼마까지 갔느냐? 9만 원 가면서 800%가 올라갔습니다. 욕 엄청나게 먹었던 종목이에요. 10,000원대 추천했다고 안티 100만 명 생겼다가 사라져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래서 제가 10,000원대 추천했던 종목 아주 강하게 많이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확실하게 가니까 했던 그 종목인데 제가 9만 원까지 갔으니 당연히
조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0,000원대에서.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러면 이건 과거 얘기인 거고 이 얘기는 제가 2022년도서부터 2023년도 사이에 요 얘기는 제가 한 30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방송에서. 질문 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2020년도에 이거를 치킨방 만들어서 추천했었는데 그때서 엄청나게 급등을 처음에는 안 가갖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다가 나중에 급등해서 100%씩 났을 때에서 절반 팔고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가져가 봐라. 그게 지금 9만 원 거예요. 10,000원짜리가. 그랬던 종목인데 자 그럼 현 상황에서는 저는 2차 전지를 어떻게 보느냐. 하락장이 돼야만 빠지는 거지 하락장이 안 되면 2차 전지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락하고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려면 미국장이 여기서부터 하락장이 돼서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부터 빠져서 잃어버린 30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앞으로부터 뭐 70년도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얘도 떨어지겠죠.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고 저는 지금 올해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안 떨어져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물린 자리까지 올라오느냐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4만 원까지는 무난해요. 잘 가면 5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나 하락장이면 이 얘기도 못해요. 물타기를 하세요. 5%밖에 안 되니까 물타기를 들어갔다가 상승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여서 4만 원 혹은 5만 원에서 수익 날 때 파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락장이었다면 지금 같은 작전을 못 씁니다. 왜냐면 하락장은 바닥이라는 게 없어요. 많이 빠졌다고 안 봐줍니다. 더 빠져요. 지하실 2층, 20층, 2만 층, 지하 20만 층.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지금처럼 추가 매수했다가는 500만 원 들어가서 깨질 거 5천만 원 들어서 더 깨지고 5억 들어서 더 깨지고 50억 들어서 더 깨지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락장은 그게 안 되지만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물타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고점에서 물릴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은 물타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4만 원, 5만 원 올 때마다 질문 주시면 제가 그 다음 목표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주 들어와 있는데요. 본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600원, 보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 2.11%가량 조정받으면서 4,18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고 있던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 얘네들이 바로 살아 올라오면은 다시 수익으로 바뀔 때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얘들이 살아 올라오지 말고 조정받으면 올라간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한 달, 두 달도 죽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데 그게 힘듭니다. 그럼 본느는 지금 4,600원에서 고점에서 제대로 물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한 3개월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되면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제가 예전에 바닥에서 드렸던 그 유가 관련주들도 2달 빠졌다가 60% 올라가는데 그걸 못 버텨가 다 던지는 사람들인데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 화장품들이 약하다 싶으면 느낌이 지금 약하잖아요. 그냥 손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떨어진 다음에 복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더 안전해 보인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 2개월 혹은 3개월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수익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버텨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손절했다가 다시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저희 여기에서 마무리해보겠고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6월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할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기승전 IT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포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